갱년기는 모든 여성들이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폐경 전후로 급격하게 살이 찐 것 때문에 종종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찌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폐경 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될 때와 비교했을 때 그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면서 폐경이 오는 이 시기의 여성의 컨디션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게 뱃살을 비롯한 살이 찌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서 특히 내장지방 비만이 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을 겪게 되고 여기에 또 몸이 잘 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통 때문에 하루 운동하고 며칠을 끙끙 앓아눕는 그런 몸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운동은 더 못하게 되고 신체 활동량은 더 줄어들게 되고 복부 비만은 더 심해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도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게 되는데 폐경기를 겪으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도 줄고 근육량의 감소가 점차 더 심해집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더 쉽게 느는 몸이 되는 거죠. 갱년기 증상으로는 보통 안면홍조, 몸에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발한, 그로 인해 잠도 못 자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달한 음식을 평소보다 더 찾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갱년기 이후의 비만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상 말고도 의학적으로 보면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골밀도를 또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이외 고지혈증의 경우에도 30, 40대일 때는 남성들이 여성의 2배라고 했다면 50대, 60대에는 여성들이 남성의 2배가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 비만 등 이런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증가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남성보다 여성이, 치매 역시도 훨씬 더 잘 걸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갱년기 증상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갱년기를 겪으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폐경 전후에 진짜 살 빼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몇 킬로였는데 30대만 해도 이 체중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체중계의 숫자에만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적게 먹어서 20대, 30대의 내 체중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놔도 그 몸무게는 예전 내 몸무게와는 다른 비율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량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데 살 빼겠다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적게 먹으면 근육이 더 빠지겠죠. 억지로 체중을 맞춰놓더라도 뱃살은 빠지지 않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러한 체형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건강에 훨씬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 몸무게로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진 근육을 늘리고 내장 지방을 걷어내는 그러한 계획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망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늘어난 허리둘레,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상으로 돌려놓는 몸. 이러한 몸 만들기에 신경을 써야지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쉽게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두부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고기든 매 끼니 챙겨 먹겠다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내 몸이 얼마나 많은 활동량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는 근육과 간인데 간은 뇌한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비축하는 것이고
근육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을 비축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밀가루 못 끊고 과일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근육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놔야 되고, 운동과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근육량은 더 줄었고 신체 활동량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요. 나이 들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가능하면 정제 가공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이나 빵을 먹는 것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챙겨 먹을 수 있는 밥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물론 통곡물 위주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챙겨 먹으면 더 좋고요. 이제는 칼로리가 높다고 꺼린 식품이 있다면 다음 식품들은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들기름,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아보카도 이런 좋은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설탕, 흰 밀가루, 과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음식들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몸속에는 이런 것들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과일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빵을 입에 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중독은 더 심해지고 의지력은 더 약해지니까 사실은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조건 안 먹겠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져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것 의식하지 말고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제일 큰 걸림돌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스트레스로 꽉 차 있고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빵 먹으면 안 돼, 과일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우울해지거든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조금 뒤로 미루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일 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루에 10,000보 걸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이 조절과 운동, 딱 이 두 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누워있거나 거실에 앉아서 TV 보거나 하면서 계속 앉아있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걷기도 필요하지만 일부러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10,000보를 걷는 것보단 틈 나는 대로 앉아있기보다는 서서 걷겠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10,000보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1시간 넘게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바로 일어나셔서 왔다 갔다 움직이셔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셔야 합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7시간 이상의 숙면입니다. 식이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걷고 움직였는데 살이 안 빠진다면 수면의 질에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잘 깨고 깊은 잠 못 자고 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하고 잘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붙고 오히려 근육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총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달만큼은 집중해서 내가 식이 조절, 운동,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7시간 숙면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으면 건강도 챙기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밸런스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갱년기에 좋다라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다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인다면 정말 많이 팔리고 계속 생겨나겠죠. 건강기능식품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먹어도 안전합니다. 근데 먹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부작용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약은 약사나 의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식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먹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이후 중년 여성들은 동기부여가 비교적 젊은 여성들보다 낮습니다. 일단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운동하기 진짜 싫은데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빵 진짜 끊기 싫은데 빵도 끊어야 하고 야식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먹는 건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다는 말에 주사를 맞거나 살 빼준다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거나 그러면 단기간 체중계 눈금이 줄어드니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체중을 줄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 강조했던 건강한 몸. 지금보다 근육이 늘고 내장, 지방, 뱃살이 빠지고 이러한 몸으로 바뀌었을까요?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도 안 하고 주사 맞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식사량을 더 줄이고 그럼 근육은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사를 끊거나 약을 끊어버리면 다시 식욕이 돌아오면서 체중이 늘겠죠? 지방이 늘고 뱃살이 느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지고 지방은 더 늘겠죠? 나중에 최종 종착역은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겠죠. 오히려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지 않고 잘 먹기라도 했으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체중을 줄이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게 약을 써서 확 빠졌다가 쪘다를 반복하면서 근육량은 더 줄고 뱃살은 더 늘게 됩니다. 체중계 눈금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몸, 근육은 지금보다 늘리고 뱃살은 빼는 몸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갱년기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갱년기로 인해서 내 건강을 다시 돌이켜보고 어느새 이렇게 배가 나오고 몸이 망가졌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 몸 관리를 해서 예전의 건강한 몸을 되찾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